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발령 중인 국가 비상사태 긴급조치를 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태국 내각의 새로 출범한 경제상황운영센터의 회의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콕의 대중교통 통합발권 시스템 개발이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에 태국에 귀국해 격리기간을 마친 태국인 2명이 C19에 사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추가 연장이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전염병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가 되지 않아 현행 법규만으로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C19의 2차 유행 등 재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수 검역 절차 등의 특정 조치는 긴급법령의 권한 없이는 질병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비상조치 긴급법령을 한 달 더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사무총장 쏨삭 룽시타 장군은 비상사태는 9월 30일까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마티 보디병원에서 발견된 국내 신규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부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연장 조치가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정치 집회에 대한 긴급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정부 집회와 관련해서도 시위가 법에 따라 진행되면 문제가 없으며 집회와 관련하여 긴급법령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할지라도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 여부는 태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9월 말까지 이어지면 5번째 발령이 됩니다. 지난 3월 26일 발효된 비상사태 긴급조치는 당초 4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한 달씩 지금까지 4차례의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연장되어도 집회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집회를 금지한 칙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정부 활동가들과 일부 학생들이 연행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반정부 집회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안온 변호사는 비상칙령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내각 개편에 따라 설립된 경제상황운영센터의 첫 번째 회의에서 관광산업 부흥, 1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프라유 차노차 총리가 주관하고 경제부 장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회의 후 정부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인 수파타나뽕 씨는 현지 관광객을 위한 보조금을 늘리고 40만 명의 새로운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숙박비에 대한 보조금을 5박에서 10박으로 확대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중순에 관광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500만 바트의 보조금 중 66만 바트만이 신청되었습니다. 여행객들에 대한 항공권 할인은 1000바트에서 2000바트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세미나 또는 교육을 조직하여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가 됩니다. 해당 조치 등은 내각의 승인을 위해 8월 25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노동부는 증가하는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졸업생들을 위한 또 다른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일자리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4천억 바트의 경제부양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실업률은 1.95% 증가한 74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70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있어 상당한 추가 일자리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파따나퐁 장관은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고 예상보다 위축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태국 중앙은행 총재 위라타이 씨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500억 바트의 소프트론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태국 중앙은행에 의해 시작된 이 제도는 엄격한 대출 조건으로 인해 예상보다 대출 신청인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요일에 주 정부가 운영하는 태국 신용 보증회사에 대출을 보장하도록 요청하여 조건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방콕의 대중교통 통합 발권 시스템이 오는 10월부터 개발됩니다. 태국 교통부에서 계획한 대중교통 통합 발권 시스템은 이를 담당할 싱가포르의 업체가 C19 사태로 인해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 개발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교통부의 상임비서인 차이와 씨는 통합 발권 시스템이 2단계에 걸쳐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BTS 스카이트레인과 지하철 MRT를 연결하고 100만 개의 BTS 티켓과 20만 개 이상의 MRT 티켓이 유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BTS, MRT, 택시 또는 보트를 이용할 때 그들의 카드를 탭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단계들을 논의하고 프레임워크를 설정해야 하며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후에만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콕의 대중교통 중에 지상철인 BTS와 지하철인 MRT, 우리나라의 교통카드와는 달리 따로 발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방콕에 거주하면서 지하철과 지상철을 종종 이용하는 편이고요. 어떤 곳은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곳은 지상철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BTS 전용카드와 MRT 전용카드를 다 구입해서 그때그때 충전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처럼 BTS, MRT 등에서 한 번에 스캔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여행객들도 편리해지고 매번 티켓을 사거나 전용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매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입니다. 태국은 8월 19일까지 86일 동안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C19 감염 사태가 상당히 안정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86일간 이어져 오던 국내 감염 영해행진이 사후 감염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후 14일간의 의무격리를 마친 태국인 여성 2명이 지난 8월 18일 방콕의 태국 국립 마이돈 대학 부속 라마티 보디병원에서 PCR 검사 후 C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34세 여성은 지난 6월 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태국에 입국해 아무런 증상 없이 14일간의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6월 5일 처음으로 테스트를 받았고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3일에 실시된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명되어 격리를 마치고 차이아품 지역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8월 17일 다시 해외 취업을 위한 C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콕으로 와서 라마티 보디병원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길 소량의 C19 유전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 감염자인 35세 여성은 6월 2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태국으로 귀국한 후 14일 격리 기간 중에 두 번의 검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해당 증세는 물론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격리 기간 이후 러이 지역으로 귀향하여 생활해 온 것입니다. 해당 여성 역시 해외 취업을 위해 지난 8월 17일 방콕으로 이동하여 18일에 라마티 보디병원에서 C19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었지만 유전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해당 병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있지만 열이 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 명 모두 해외 취업을 위해 검사를 받다가 감염 확인이 된 것이고요. 보건당국에서는 두 명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6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태국에서 해외발 입국 후 격리 기간을 마친 인원들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사후 감염이 발생했고 발열이나 기침, 재채기 등 그 어떤 증세가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타나 태국 사회에 2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개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인파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예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덥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행위 등을 삼가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2-3일간 태국의 언론사들이 비중있게 다룬 기사 내용들 중 4가지의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